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김선입니다. 어제 국내 시장 힘이 좋았습니다. 모처럼 갭상승 출발 후에 양봉 그려냈는데요. 미국 대선이 시작된 2시쯤을 기해서 상승의 힘이 잠시 주춤해지나 싶었는데 이내 곧 다시 힘을 키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로 끌어줬는데 그 매수 규모도 컸습니다. 또 그간 계속 노이즈가 발생해왔던 대주주 양도세 이슈, 현행 10조 원을 유지하겠다는 발표가 장 막판에 나왔었죠. 이 뉴스까지 전해지며 시장 환호했는데요. 오랜만에 참 시원하게 상승해준 시장 덕분에 덩달아 기분 좋아지는 하루였습니다. 어제 미 대선이 시작됐고 오늘 오후 2시까지 선거가 진행되는데요. 오늘은 미 대선 이슈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밤사이 전해진 이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미국 대선 결과를 앞두고 뉴욕 3대 지수는 나란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개표에서 확정자가 결정될지 주목하는 가운데 시장은 바이든 후보의 확실한 승리에 베팅했는데요. 아직 우편 투표라는 변수도 남아있어서 박빙의 결과가 나온다면 시장이 흔들릴 가능성 여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후보의 당선 기대감에 산업주가 가장 크게 올랐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5년 만에 최고치로 오르며 금융주도 함께 상승했습니다. 사상 최대 규모인 345억 달러를 조달할 것으로 기대됐던 중국 핀테크 기업 엔트그룹의 상장이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오는 5일 홍콩과 상하이 증시에 동시 상장 예정이었는데요. 상하이 증권거래소는 성명을 통해 마윈 창업자가 중국 규제 당국의 감사 면담에 소환된 것을 거론하며 엔트그룹이 상장 조건이나 정보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고 중단 이유를 밝혔습니다. 시장은 마윈이 금융서민 연설에서 중국의 보수적인 금융 규제를 비판한 데 따른 폭풍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2%대의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대선을 주시하는 증시의 상승 랠리에 힘입어 함께 올랐는데요. 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의 내년 1월 원유 증산 계획의 연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소식도 유가의 상승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WTI는 2.3% 올라 37.66달러에 브렌트유는 2.2% 오른 39.81달러에 거래됐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급감했다가 지난 4월부터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10월 외환 보유액은 4,265억 1천만 달러로 전월 대비 60억 달러가량 늘었습니다. 외화자산 운용 수익과 금융기관의 지준 예치금이 늘어난 가운데 달러 약세로 인해 환산액이 증가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간밤의 뉴욕 증시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하시죠. 네, 뉴욕 3대 지수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2.06% 오르면서 27,48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S&P 500 함께 확인하시죠. 네, 마찬가지로 58포인트가량 올려 세웠습니다. 3,369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나스닥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나스닥은 11,000선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1.85% 상승으로 11,160포인트로 거래 마쳤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지금 전 세계 이목이 쏠린 미국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모시고 자세한 진행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이제 먼저 진행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2시부터 오늘 2시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미 사전투표 인원이 1억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난 대선 전체 투표자의 70%가 넘는 인원인데 그만큼 굉장히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진행 상황 어떤지 먼저 짚어주시죠. 네, 우리 시장님은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미국 지금 선거 상황 어쩌면 사상 최대의 관심을 가지고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미국 투자자들, 미국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가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주목하고 있는 그런 이벤트 중에 하나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김성현 의원 이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이미 투표는 진행 중에 있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잠시 후에 이제 투표가 마감되는 그런 상황 전개가 되겠죠. 근데 이제 미국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미국은 시차가 있습니다. 주마다 시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개 주가 따로따로 각자의 어떤 그 시간대를 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투표 마감 시간이 단일 시간을 쓰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다른 상황이다. 그래서 동부 시간 기준으로는 이미 투표가 마감이 되는 방금 전에 마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제일 멀리 떨어진 제일 시간이 늦은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5시간은 더 지나야만 투표가 마감이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상황 어떤 상황일지 사실은 지금 투표가 한참 진행 중에 있다라는 그런 상황으로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투표 상황 그리고 미국 동부는 이미 개표가 시작이 됐지만 서부는 아직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은 상당 부분 혼란스러울 수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유념하시고 시장 대응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어떤 그 구조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 전체적으로 뭐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 간접 투표의 형식입니다. 총 538표. 주마다 인구 비율로 해서 다른 투표권자를 가지고 있죠. 이 중에서 최소한 270표를 얻게 되면 이제 당선 확정이 되면서 어떤 그 대통령의 내년 1월 20일 취임을 하면서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전 투표와 당일 현장 투표가 합산이 된다라는 점인데 지금 현재 이미 다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미 사전 투표의 보팅 수가 1억 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부분들. 이 1억 명이라는 숫자 총 지금 투표권자의 어떤 그 숫자 자체가 2억 명 내외로 지금 생각을 해보고 지난 2016년 1억 6천만 명 정도의 수준이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본다라면 사전 투표가 1억 6천만이라는 부분은 상당 부분 많다. 상당 부분 어떤 그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가능하실 것 같고요. 여기서의 문제는 사전 투표를 현장 투표를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사전 투표를 우편 투표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우편 투표를 한 부분 약 한 6,700만에서 6,800만 표 정도가 되죠. 현장 사전 투표는 한 3,200만에서 3,300만 표 정도. 그래서 우편 투표의 개표 과정과 그다음에 우편 투표의 유효 투표라는 유효 여부를 놓고 사실상 주마다 50개 주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세워놓고 있기 때문에 당장 이제 우리 시간으로 이따 오후 2시에 하와이 지역까지 선거가 마감이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제 그 득표의 어떤 그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이 개표에 따른 이제 물결처럼 이제 동부부터 서부까지 당선 결과의 발표가 이제 속속 나오게 될 텐데요. 문제는 경합주 속에 있는
경합주가 지금 뭐 다들 알고 계시죠? 그 아래에 있는 뭐 썬벨트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 위쪽에 벨트 부분도 있고 펜실베니아부터 오하이오, 위스콘신, 미시간까지 이르게 되는 러스트벨트라는 그런 부분들까지. 근데 여기서 지금 현재 뭐 결과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가장 최근 바로 하루 전에 최종 여론 지지율을 좀 살펴봤더니요. 평균 여론 지지율이 바이든 후보가 50.7%, 전체 미국 전역입니다. 트럼프 후보가 43.9%로 약 한 7% 정도 앞서가는 그런 상황. 근데 경합주의 최종 여론 지지율을 좀 살펴봤더니 대다수가 오차 범위 내에 있더라. 그 부분을 잠깐 이제 뭐 표로 좀 살펴보시게 되면 바이든이 우세한 지역이 있고요. 트럼프가 우세한 지역이 나타나게 되는데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지역 플로리다 약 1.7%의 우세. 그리고 뭐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0.5%의 우세에 불과하다라는 점. 트럼프의 우세는 노스캐롤라이나랄지 뭐 텍사스랄지 오하이오. 근데 이제 각 주마다 선거 인단의 숫자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표로 나가고 있습니다. 플로리다가 2.29명. 그리고 오른편에 트럼프가 우세한 지역에서 좀 살펴보시게 되면 그 텍사스 지역이 38명. 근데 공교롭게 근데 좀 유심히 보시면 플로리다 지역의 최종 여론 지지율 자체가 1.7%포인트 우세. 텍사스는 1.2%포인트 우세. 오차 범위 내에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최종적으로 마지막 표까지 개표를 하기 전에는 조금 좀 장담하기는 누가 우승을 했는지 누가 당선이 되었는지 장담하기는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대선 결과의 확정 시기 언제 정도가 되어야 그 어떤 그 가닥이 어떤 그 흐름을 좀 알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요. 일단 문제는 우편 투표의 참여율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6,700만, 7천만에 육박하는 그런 우편 투표율을 보이기 때문에 상당 부분, 그 실이 상당 부분 걸릴 수 있다. 우편 투표를 놓고 인정일자, 유효일자가 서로 다르다. 미국은 총 50개 주가 있습니다. 이 중에 28개 주는 당일 도착분까지 유효입니다. 그러니까 당일 실질적인 현장 투표가 마감되는 일자까지만 유효 투표로 인정을 한다. 근데 나머지 22개 주 같은 경우에는요. 당일 소인분까지 인정을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마다 또 다릅니다. 소인을 인정하는 22개 주에서도요. 도착이 무한정 기다리진 않습니다. 텍사스 같은 경우는 다음 날까지 도착분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는 6일까지의 도착분 그리고 뭐 아이오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뭐 이런 지역은 9일, 10일, 12일, 오하이오는 13일까지의 그 도착분이 유효하다라는 부분.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또 트럼프가 제기한 어떤 그 불복 시나리오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경합주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오차 범위 내에 있는 여론 지지율 그리고 실질적인 사전투표 중에서도 우편투표의 비중이 상당 부분 높기 때문에 완전한 압승이 아니다라면 박빙의 승부다라면 우편 개표, 우편 도착분 인정 최후가 오하이오가 되겠는데요. 13일 날 도착분까지 인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미 이 부분은 법령으로 결정이 되어 있으니 13일 이전까지 오하이오주의 결정은 상당 부분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보면 우편 개봉 확실히 끝나야 어찌 보면 진행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 한번 그 미국 선거의 독특한 어떤 그 구조니까요. 이 부분까지 좀 살펴보시고 꼭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제 오늘 뭐 투자 관련
어떤 그 포인트, 관전 포인트를 좀 말씀을 드린다 보면 일단 오늘 같은 경우 상당 부분 혼란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의 상당 부분 베팅을 하면서 유로존이 큰 폭의 상승 마감을 했고 미국 시장 역시 큰 폭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어제 먼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오늘 투표가 진행이 되고 개표도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소간의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한 가지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10시 반부터 이제 중국 시장이 열리게 되죠. 네. 그러면 중국 시장의 방향성, 중국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급선회하는 어떤 그 급등의 양상을 보인다라면 이 부분은 우리 시장의 상당 부분 호재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 두시면서 지금 트럼프 후보와 바이든 후보 사이에 그리고 그 선거와 그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그런 어떤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 어떤 그 매우 중요한 우리 시장의 어떤 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잠시 후에 개장하는 중국 시장도 함께 살펴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간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간 이제 이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이 참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런데 어제는 일단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됐다고 네. 봐야 될까요? 이 3대 지수가 모두 나란히 2% 안팎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일단 산업과 소재 섹터의 주도로 증시가 올랐다는 건 바이든의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네네. 하는데 마감 상황 어땠을까요? 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뭐 시장은 바이든 후보 쪽에 상당 부분 무게 중심이 쏠려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이 어제 유로존의 시장도 마찬가지였고요. 미국의 시장도 마찬가지의 상황. 특히나 미국 시장의 마감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뭐 대선 관련 시나리오 뭐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다우지수 뭐 2%가 넘는 상황. 그리고 S&P 500과 나스닥 지수 각각 뭐 1.7% 8% 내외의 상승 마감을 보였다라는 부분은 매우 긍정적인 어떤 그 시장이 바이든 후보 쪽에 상당 부분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서 상당 부분 빠른 안정화 국면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포착되었다라는 점. 여기에 잠시 후에 개장이 되는 중국 상해 증시 그리고 이어서 개장이 되는 홍콩 증시의 방향성 이 부분까지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상승의 어떤 그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시장은 바이든 후보와 맞물리게 되면서 상당 부분 빠른 안정화.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입니다. 이 불확실성이 빠르게 거쳐 나가면서 안정화 국면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건데 일단 시장의 핵심 요약, 요인, 뭐 대통령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어떤 그 불안감 분명히 있긴 입니다만은 일단은 시장은 상당 부분 바이든 후보의 어떤 그리고 빠른 시장의 안정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물론 여기에 내구재 주문, 지금 공장재 수주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뭐 1.1% 전월 대비 상승하는 그런 모습, 4개월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발표했는데 이 부분보다는 오히려 선거에 상당 부분 집중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되었다라는 점. 지난밤 미국 증시 정리 상황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투자 전략도 좀 다르게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후보가 내세우는 주요 정책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떤 산업, 어떤 업종이 주도를 하게 될지도 달라질 것 같고요. 또 그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단기적인 전략도 따로 세워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렇죠. 시장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선 관련 시나리오는 크게 압축을 하면 세 가지입니다. 바이든이 이길 것이냐, 트럼프가 이길 것이냐, 아니면 지금 현재 소위 말하는 경합주의 긴장감을 가지고 이 당선 확정이 상당 부분 지연이 되느냐. 이 지연이 되는 진행 과정 속에서 예기치 못할 불안감이 조성이 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시장의 변동성 양상의 확대 부분 이런 세 가지 시나리오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데 시장에서 그러면 가장 선호하는 게 뭘까? 그리고 두 번째로 선호하는 게 뭘까?
가장 선호하는 것은 누가 바이든이 승리하건 트럼프가 승리하건 상관없이 누가 승리를 하건 빠른 시간 안에 당선 확정이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압승을 시장은 선호하고 있다. 그리고 바이든이 되느냐 트럼프가 되느냐는 그 이후에 따져볼 이야기다라는 점. 근데 일단 시장의 반응은 이런 그 불확실성은 다소한 좀 지난밤 유로존 시장과 미국 시장의 어떤 그 결과물을 좀 그 마감 상황을 좀 지켜보면 이런 좀 진행 상황의 불확실성은 조금 넘어뛰어서 결과물에 대한 기대감을 상당 부분 미리 앞서서 가져간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시장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앞서서도 단기간 내 압승으로 인해서 한 후보의 일방적인 압승으로 인해서 단기적인 마무리가 되어서 빠른 시장의 안정화가 나타나는 것인데 일단 그 최악의 상황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박빙 승부로 인해서 선거 결과 당선 확정의 지연 이 부분이 결국에는 시장 내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꼭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의 좀 궁극적인 시나리오는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승리. 그래서 미리 시장에서는 바이든 트레이드라는 부분이 항상 먼저 나온 부분이 있었고요. 바이든 트레이드.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이든 트레이드의 어떤 그 방향성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기 부양 확대에 따른 그 경기 부양 확대에 따른 재정 지출의 확대, 이에 따른 어떤 그 친환경과 경기 인프라 투자 확대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헬스케어의 확대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바이오 제약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소위 말하는 리플레이션 트레이드가 상당히 활발하게 전개가 될 것이다. 경기 부양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사이에서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적절한 물가 상승률을 유도하면서 돈을 많이 풀고 이렇게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자연스럽게 견딜 수 있는 정도의 인플레이션이 유지가 되면서 시장 상당히 긍정적인 방향으로 선회하는 이때 가장 관심을 가지게 되는 업종 내지는 종목군들은 경기 민감주 그리고 가치주 그리고 소외주 쪽으로 상당 부분 시장에 관심이 몰리게 된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앞서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리고 지난밤 미국 시장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은행주의 상승과 경기 민감주들의 상승이 나타났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들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또 있죠. 그러면 트럼프가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 원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트럼프가 정말로 지난 2016년과 같은 또 한 번의 기적을 만들어낸다라면 그러면 어떤 모습이 일어나게 될까? 그러면 시장 일시적인 어떤 그 불확실성에 따른 변동성 국면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 부분을 지난 2016년을 다시 복귀하시면서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나타나는 부분은 이미 지난 한 달 이상 진행이 되어 왔었던 바이든 향 트레이드 소위 말하는 경기 민감주들에 대한 관심, 은행주들에 대한 관심, 가치주들에 대한 관심. 이게 다시 원상복귀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포트폴리오 변화에 따른 종목별, 업종별 변동성이 일정 부분 존재할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다시금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가 계속 강조를 해왔었던 그리고 트럼프 재임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압박을 받아왔었던 미국과 유로존 간의 무역 긴장,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긴장 이 부분이 완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강화, 재부각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이 부분 분명히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 민주당의 추가 경기 부양책의 협상이 상당 부분 지연될 여지도 그 가능성도 분명히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바이든을 향한 시장의 긍정적인 시장 반응은요. 결국은
유로존이 가장 먼저 나타났는데 유로존, 소위 말하는 무역 분쟁에 대한, 무역 긴장에 대한 완화, 소위 말하는 텐션 이징 현황이 지금 현재 시장 내 고스란히 반영이 되면서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된다라면 무역 긴장이 완화가 될 것이다라는 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가장 우려되는 부분, 가장 시장에서 환호할 시장은 어딜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유로존도 있을 수 있지만 중국 역시 무역 긴장 완화를 상당 부분 기대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잠시 후에 개장이 될 중국 시장 상황, 이 부분 분명히 주목해야 될 것이다라는 점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미 사실 시장이 바이든 쪽으로 조금 더 쏠리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서 나타났던 그 샤이 트럼프라고 하죠. 근데 이번에는 사실 그 샤이 트럼프의 뭔가 이 범위가 더 커졌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이제 더 본인이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것을 더 밝히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도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한 불확실성 염두에 두자라는 이야기도 좀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이 가장 경계하고 있는 시나리오,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사실 이전에 엘고어 후보도 그렇죠. 이 결과에 불복해서 소송을 걸었는데 그게 결과까지 한 달이 걸렸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 열혈 지지자들의 폭동 사태도 좀 예고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계감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들에 따른 좀 시장 영향을 어떻게 보실까요? 예, 그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그 행위, 액션,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도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일단 먼저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을 말씀을 좀 드린다 보면 우편 투표에 일단 그 각 주마다 서로 다른 기준, 유효 투표의 기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거 결과가 박빙 지역일수록 선거 결과, 당선 확정, 소위 말하는 간접 선거 인단의 확정 자체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우편 투표의 부정 가능성을 이미 시장에 다소간 좀 깔아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선거 불복 가능성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이렇게 된다라면 열렬 두 후보에 대한 지지자들 대규모 폭동 가능성 분명히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 결과 확정 시까지는 일단은 시장 내 불확실성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불확실성의 기간이 만에 하나 다음 주를 넘어서는 다음 주 우리 시간 다음 주 수요일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들까지 나오게 된다라면 그리고 장기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시장 급격한 변동성 전혀 배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일주일 이상 선거 결과 발표가 지연이 된다라면 지금 현재 주가지수, 미국 지금 주가지수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부터 10% 이상 급락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일 이상 당선 결과가 만에 하나 진행이 된다라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당연한데요. 정치적인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다. 정치적인 공백이 장기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확대가 될 것이다. 최악의 상황, 더 최악의 상황은 뭐냐 하면요. 폭동에 따른, 만약에 폭동 나타나는 것도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거 더 나쁜 상황은 폭동이 나타나는데 이를 진압하기 위해서 경찰로 이를 진압을 하지 않고 진압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까지 전개가 되면서 연방군까지 도입을 하게 되는 진입에 투입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다면 이야말로 이 부분은 최악의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 대통령법에 의하면요.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방군을 투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대통령 법으로 근거가 마련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 시청자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진압을 위해서 폭동의 진압을 위해서 경찰이 투입되는 부분하고요.
주방위군이 투입이 되는 부분하고요. 연방군이 투입이 되는 그런 부분. 연방군은 말 그대로 육군, 공군, 해군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국방부에서 나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뭐 어떤 뭐 시위나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치안 안정을 도모하는 부분은 경찰입니다. 여기에 만에 하나 군인이 투입이 되어서 이 부분을 안정화를 유도하게 된다라면 이 부분은 거의 전쟁 발발의 상황으로 어떤 그 불안감이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 경찰 진압과 연방군의 진압은 분명히 그 수위가 다르게 될 것이고요. 그 진압 강도에 대해서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히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는 있어 보인다. 따라서 박빙, 그리고 당선 확정의 지연, 그리고 결과의 불복, 이에 따른 폭동의 발발, 이런 시나리오별로요. 어떤 그 시장의 움직임 상황,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불안감 극대화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 시장 변수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본다면 환율 시장의 급변 상황이 될 것이다. 미국 달러화가 상당 부분 급등하는, 원화가 상대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환율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금부터 우리가 잘 봐야 될, 그러니까 폭동과 관련해서, 정치 공백의 안정화와 관련해서 잘 봐야 될 부분은 환율 시장이 또 하나의 시장 내 매우 중요한 바로메타가 될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미국 대선에서 이제 주별로 투표를 마감을 하고 개표를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인디애나주와 켄터키주가 개표를 시작을 했고, 인디애나주에서 지금 트럼프가 우세한 상황이다라는 속보도 조금 전에 전해졌었는데, 인디애나주는 사실 이미 공화당 우세 지역이라서 트럼프가 그렇죠. 뭐 그렇죠. 11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지역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미 뭐 이전부터 바이든 트레이드가 좀 시장에 있어 왔잖아요. 이 부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자, 바이든 후보가 만약에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면 이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또 어떤 종목들, 업종들이 수혜를 볼 것이고 전반적인 시장 방향성도 함께 짚어보죠. 네, 일단 뭐 바이든 트레이드, 그리고 바이든 기대감, 그리고 지금 현재 투표와 개표가 동시에 진행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특히나 아시아권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 혼란 상황 상당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 꼭 좀 염두에 두시면서 시장 대응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응 전략 간단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런 어떤 그 무게중심의 어떤 그 이동, 투자 심리의 이동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큰 그림에서는 관망 양상도 상당 부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편의 그 큰 그림 속에서는 종목 장세별 움직임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보자라는 점, 이 부분 분명히 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혹여나, 왜냐하면 혹여나 지금 현재 뭐 시장의 투자 심리의 어떤 그 무게 중심점은 이미 바이든 쪽을 향해 가고 있지만, 지난 2016년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말라는 그런 어떤 그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심스러운 행보 일단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길게 보시는 투자자 분들이라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건 바이든 전 부통령이 당선이 되건 상관없이 긴 호흡 속에서 지금 현재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유동성 장세다라는 점. 유동성 장세라는 그런 큰 틀 속에서 최소한 2년, 3년간은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는 이어질 것이다. 이런 속에서 조금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시장 대응을 해 나가실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 속에서도 모멘텀과 시장 내 관심이 더 높은, 소위 말하는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종목군들을 찾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들은 일단 시나리오 별 접근이라고밖에 말씀을 좀 드릴 수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시장의 일단 방향성은 바이든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점. 그럼 바이든 트레이드가 계속해서 가속화가 될 것이고,
대선 공약에 있어서 수혜업종 모멘텀이 조금 더 가속화될 그럴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대선 공약의 수혜업종은 친환경, 그리고 인프라 투자, 그리고 헬스케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연이 되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책 조만간 합의 가능성 상당 부분 높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민주당 부분 그리고 바이든 후보의 통 큰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될 것 같습니다. 통 큰 경기 부양책의 기대감을 뒷받쳐주는 것. 결국은 리플레이션 트레이드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경기 회복 국면에 진입이 된다라면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 사이에서 적절한 물가 상승. 물가 상승을 무조건 유도를 해야 된다. 물가 상승이 유도가 된다라면 채권보다는 주식이 훨씬 유리하게 될 것이고 위험 자산이 훨씬 더 유리하게 될 것이고 그 위험 자산의 최선호주일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소위 말하는 저퍼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러면 이런 부분이죠. 코로나19는 확산이 될 것이다. 확산이 되는 그런 와중에도 분명히 코로나19 치료제 그리고 백신에 대한 기대감 분명히 있습니다. 시장을 누르는 부분이죠. 11월 말, 이번 달 말이나 12월 초에는 3임상에 대한 결과가 분명히 시장에 이제 발표가 되게 될 것이고 그렇다라면 언젠가는 극복이 될 그런 어떤 우리를 짓누르는 억압하는 악재가 될 것이다. 그러면 악재는 언젠간 해소가 될 것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죠. 세 가지입니다. 바이든 수혜주에 대한 관심. 그 부분은 중소형 기술주가 될 것이고요. 친환경주와 헬스케어가 될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리플레이션 수혜주에 대한 관심, 리플레이션에 대한 진행을 확대해야 된다. 이 부분은 경기 민감주와 가치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코로나19에 대한 극복, 언젠가는 극복이 될 것이다. 당장은 아니더라도. 근데 그게 그렇게 멀지 않았다. 그렇다면 코로나 피해주와 특히나 항공주, 여행주, 뭐 일단 당장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미국 지역에서도요, 항공주에 대한 관심이 상당 부분 조금씩 코로나 치료제 개발, 코로나 백신 개발 맞물리게 되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 꼭 좀 생각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빅 이벤트인 대선에 상당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지만 짚어주셨던 것처럼 코로나 이슈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함께 계속해서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해서 이제 연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소비 시즌이잖아요. 이와 함께 뭐 중국의 광군제 또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 가져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소비 시즌과 연관한 투자 심리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 지금 현재 우리가 계속해서 이 대통령 선거에 대한 걱정을 하고 그리고 실적 시즌이 그에 대한 걱정도 하고 이런 사이에 어느덧 벌써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계절적인 요인 절대 무시할 수 없다라는 점. 시기별로 찾아오는 이벤트, 시기별로 찾아오는 이슈. 시간은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제 가장 연말이 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배당이고요. 또 하나는 연말 소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연말 소비 부분 가만히 있어도 일단 이제 찾아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대선이 마무리되면 과연 지금 표로 나가고 있는데 대선이 마무리가 되면 글로벌 증시내 진행을 해야 될 그런 핫 이슈는 결국 무엇일까? 가장 우려가 되는 가장 핫 이슈는 아무래도 코로나19와 관련된 재확산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에 대한 치료제 개발은 어떻게 나타나게 될 것이냐. 지금 미국의 모 언론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집중을 하면서 2%의 어떤 상승을 보였지만 시장에서 잊고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 하나는 바로 코로나19 재확산 여부가 그 한 가지, 그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 리스크는 대통령 선거 그 자체, 개표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자체 리스크다라는 부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의 핵심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19의 재확산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갈등 그리고 그 환율에 대한 어떤 그 방향성 문제가 될 것 같고 세 번째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EU와 영국의 브렉시트 관련된 부분. 더 나아가서는 EU와 미국 간의 무역 갈등 양상. 네 번째는 이제 그 추가 경기 부양 체계 어떤 그 방향성 타결.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내년 연초 가능성이 높아져 있는 그런 상황으로 이미 시장에서 조금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는 그런 이슈가 될 텐데요. 그 바이든 후보가 당선이 되게 된다라면 조금 더 빠르게 수면 위로 재부각될 가능성 염두에 둬야 된다. 블루웨이브 이번에 같이 이제 선거 진행되는 그 민주당 상원 의원 선거와도 맞물려서 상원까지도 민주당이 차지하게 된다라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된다라면 이 시장에서 한껏 기대하고 있는 추가 경기 부양 체계 조기 합의 가능성도 절대 배제할 수 없다.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찌 보면 시장을 지금 현재 지지하고 지탱하고 있는 가장 큰 배경, 힘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유동성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더블 딥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 챙겨보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일 텐데 코로나19의 재확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된다. 미국 경제 재봉쇄 우려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잠깐 일시 중단 상황. 근데 유로존은 이미 재봉쇄에 들어갔죠. 이 재봉쇄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미국이라고 이 코로나19의 재확산 이미 7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8.1만 명을 넘어서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벤트가 있기에 잠깐 일시 정지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바로 재봉쇄 어떤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이 부분. 하지만 이제 코로나 백신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죠. 11월 말에서 12월 초 지금 세 가지 후보 물질이 가장 유효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하고 이제 그 모더나하고 그다음에 화이자 여기서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왜 이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느냐? 이제 곧 연말 소비 시즌이 오기 때문입니다. 연말 소비 시즌. 이제 11월 11일이 중국의 광군제죠. 그리고 11월 27일, 26일, 27일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가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크리스마스 어떤 그 휴가 시즌. 이런 상황들 생각을 해보면 이 부분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자연스러운 어떤 그 시장 내 투자 심리의 이동 경로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국은 이미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 구조를 이미 염두에 놓고 그들의 향후 장기, 중장기 성장 개발 계획을 이미 공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 동시에 추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내수 부양과 기술 자립 이 부분일 텐데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중국 성장 속도, 중국 내수 소비 관련주. 그러니까 경기 민감주와 내수 소비, IT 부품 이 부분도 역시 한켠에 중국에 대한 관심 상황 분명히 가져가야 되겠다. 결국은 이제 앞으로 시장 내 당연스럽게 다가올 이슈는 연말 소비 시즌이라는 부분과 중국의 기술 자립과 내수 부양이라는 그 정책에 맞물린 중국 소비, 중국 관련주들.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자연스럽게 이동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후 소비 시즌에 대한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미증시 3대 지수가 모두 급등으로 마무리를 했고 지금 선물 시장에서도 좋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이 230포인트가량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또 투자자 여러분이 궁금한 거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인지 여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상황과 또 앞으로의 또 종합적인 방향 한번 짚어주실까요? 예, 오늘 우리 시장은 일단 긍정적인 상황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내일 시장과 모레 시장, 선거 결과의 방향성에 따라서 다소간 좀 흔들릴 여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왜냐하면 경합주 내에서 상당 부분
혼선 내지는 혼동 내지는 변동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 최선의 시나리오는 단기간에 당선이 확정되는 것. 압승의 방향성이 돼요. 왜냐하면 투자 심리가 빠르게 안정되기 때문에 누가 당선이 되건 상관이 없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누가 되건 결정이 되는 것. 근데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당선 확정이 지연된다라는 것. 정치적인 공백, 그리고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치안의 불확실성. 그러면 진행 중인 결과에 불구하고 그래서 중장기적인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어떤 그 시장 대응 전략을 하는 게 오늘도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는데, 일단 투자 심리의 중장기 이동 경로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연말 소비 시즌에 대한 관심, 그리고 코로나 백신 개발이 임박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선 결과.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바이든에 대한 우세가 유효하다. 그러면 바이든 수혜주에 대한 관심, 결과적으로 리플레이션 트레이드 관점에 어떤 그 경기 민감주, 가치주, 소위 말하는 저퍼주, 그리고 중소형 기술주들에 대한 관심, 계속되는 어떤 그 시장 흐름의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오늘은 그의 어떤 부분에 불과하다. 그렇기 오늘도 역시 한 단계 한 단계 쌓아가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 연말 내에 그리고 오늘 역시 만들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 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 미 대선 진행 상황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출발 증시와이드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